이번 시간에는 내비게이션 관련된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인 유형들을 네 가지로 분류해서 강의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자, 첫 번째 유형은 마우스를 올렸을 때 지금처럼 메뉴가 떨어지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유형들은 대표적인 그런 사이트가 파크랜드 사이트가 이렇게 있고요. 자, 메뉴를 올리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메뉴가 슬라이드 다운되면서 메뉴가 보여지고 있죠. 자, 먼저 기본적인 유형들은 지금처럼 CSS에 관련돼서 전달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한 저희가 자바스크립트 시간에 다시 한번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보게 되면 일단 저희가 이제 폴더를 보게 되면 네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자, 유형들을 먼저 보게 되면 첫 번째 유형은 먼저 지금처럼의 이렇게 단위 메뉴라고 하고요. 일단 단독으로 떨어지는 그런 타입의 메뉴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메뉴가 전체적인 영역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유형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유형은 여기서처럼 메뉴가 이렇게 각각의 1차 메뉴에서 다른 서브 메뉴를 지시할 때 쓰여지는 그런 기능들이 되겠고요. 자, 네 번째 유형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이런 메뉴의 타입들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유형은 네 가지로 되어 있고요. 자, 먼저 CSS에 대한 디스플레이의 방법과 그리고 포지션에 대한 방법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여기에 대한 이런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시간을 좀 많이 이렇게 할애를 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메뉴를 기준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형에 따른 내용들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파크랜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스타트 경로 하위에 gmb 언더바 프로토타입 1.html 문서를 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유형들을 보게 되면 일단 첫 번째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반적인 마크업은 이미 저희가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간단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크업에 대한 내용들은 미리 작성을 해서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간단한 이런 메뉴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리스트 타입으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를 1차 메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원뎁스라고 이렇게 지정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2차 메뉴가 있죠. 2차 메뉴는 또 다른 이렇게 UL 타입으로 만들어지고요. 자, 메뉴가 복잡하다라고 하게 되면 또 다른 div나 다른 유형의 디자인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간단한 메뉴를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기본적인 li 유형의 그리고 또 다른 a와 ul 타입으로 만들어진 그런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디자인을 한번 잡아 볼게요. 자, 내비게이션 타입으로 일반적으로 잡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작성된 유형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기본적인 디자인 유형으로 이렇게 잡혀져 있고요. 자, 내비게이션 타입을 먼저 작업을 해볼게요. 일단 이제 블럭 타입의 그런 시멘틱이 되기 때문에 먼저 일단 중앙으로 정렬되는 그런 유형을 디자인하려고 지금처럼 텍스처 라인 기능으로 일단 센터를 지정했고요. 자,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 기본적인 999의 색상으로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에 대한 li 타입을 지정하는데요. 여기서처럼 li 타입을 지정하게 되면 먼저 디스플레이를 변경을 하는 거죠. 자, li 타입은 일반적으로 리스트 아이템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블럭 유형과 동일한 그런 디자인 타입이 되겠습니다. 자, 안쪽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처럼 인라인 블럭으로 지정시켰고요. 자, 인라인 블럭으로 이렇게 지정시켰고요. 자, 한 다음에 안에 어떤 유형을 잡아줄 때 투뎁스 유형, 그러니까 2차 UL에 대해서 디자인을 잡고자 할 때는 일단은 이제 앱솔루트가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기준 위치를 잡기 위해서 지금처럼 자, 포지션을 자, 릴레이티브로 지정하고요.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한 디자인을 잡아준 후에 그 다음에 해당하는 코딩을 볼게요. 자, 보게 되면 그러면 기본적인 유형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점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문제점으로 보여지게 되냐면 일단은 이제 디자인 타입을 한번 완성된 타입을 한번 볼게요. 자, 메뉴를 보게 되면 1차 메뉴는 가로로 정렬이 되되 2차 메뉴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해당하는 이런 기능들이 자,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거 알 수 있죠. 이는 인라인 블록의 타입 유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지금 li 타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유형들을 정확하게 1차 메뉴에 대해서만 디자인을 잡을 필요가 있거든요. 2차 메뉴는 또 다른 그런 디자인 유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를 잡기 위해서 우리는 안쪽에 있는 유형들을 지금처럼 이렇게 직접 선택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1차 메뉴를 정확하게 지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그러면은 디자인이 이렇게 가로 메뉴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2차 메뉴는 거기에 따른 디자인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 걸로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게 되면 자, 지금처럼 메뉴들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1차 메뉴에 대한 디자인들은 li 타입이 지금 여기에 대한 css로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차 메뉴의 li는 적용받지 않는 걸 알 수 있죠. 일반적인 디스플레이가 리스트 아이템이라고 하게 되면 이전에 있던 기본적인 그런 CSS에서 제공하는 그런 스타일 시트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아래쪽 영역으로 A 타입으로 한번 디자인을 잡아 볼게요. 자, 안쪽에 있는 영역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1차 메뉴와 2차 메뉴를 구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처럼 자, NI 타입 하위에 A 타입을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자, 지정을 한 다음에 뭔가 이제 덩어리적인 요건을 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자, 패딩 정보를 이렇게 기본적으로 적용을 했고요. 0에 32픽셀, 그 다음에 라인 하이트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높이를 적용할 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개행되지 않는 텍스트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라인 하이트를 사용해서 높이를 잡아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 자, 0.875em 자, 이렇게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는 600 정도로 지정한 거죠. 두께를 자, 기본적인 수치가 400 정도 되니까요. 여기에 대한 컬러를 지정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하면 그러면 부피가 이렇게 생기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개발자 모드로 보시면 그러면 디자인 유형에 따라서 만들어지는데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 A타입에 대한 내용들이 정확하게 라인 하이트만큼 부피가 생기지 않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메뉴에 따른 이런 A타입 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덩어리를 낼 수 있는 그런 A타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디스플레이를 블럭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요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요건이 이렇게 부피가 잡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따른 디자인적인 특징을 가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따른 디자인적인 특징을 가질 때 자, 지금처럼 자, 내부 안쪽에 UL, LI 예를 들어서 LI 유형에다가 후버 저치를 하겠습니다. 후버라는 그런 CSS 효과 관련된 내용들은 어떤 A타입이 아니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LI 유형에서도 걸리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그러면은 컬러를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꿀 수 있게 만들어진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만들게 되면 그러면은 지금처럼 마우스 올렸을 때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뀌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메뉴를 설계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2차 메뉴를 설계할 때는 앱솔루트 기능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내부 UL 하위에 지금처럼 li의 ul이라고 지정하게 되면 그러면은 일단 이제 2차 메뉴를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li 하위의 ul이기 때문이죠.
일단은 포지션을 지정할 때 일반적인 스태틱 구조가 아니고요. 앱솔루트 구조를 만드는데, 만약에 이제 스태틱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 만약에 2차 메뉴에 대한 이런 텍스트 구조를 조금 더 긴 텍스트로 한번 준비해 볼게요. 만약에 긴 텍스트라고 하게 되면, 뭐 간단하게 정의를 하게 되면 프로덕트 뭐 솔루션이라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말도 안 되지만 간단하게 텍스트가 굉장히 길어진 거죠. 자, 지금처럼 2차 메뉴가 길어졌을 때 해당하는 디자인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영역이 조금 말도 안 되게 이 텍스트가 길어진 걸 알 수 있고요. 뭐 이렇게 라벨링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뭐 간단하게 이렇게 더 길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라고 할까요? 자, 프로덕트 솔루션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알파 뭐 이렇게 해서 좀 말도 안 되게 더 추가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더 추가가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텍스트가 점점 커지게 되는데요. 이는 자, 1차 메뉴에 따른 높이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처럼 2차 메뉴로 지금 2차 메뉴에 의해서 1차 메뉴의 크기가 변경된 걸 알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모든 그런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이런 PC 형식의 내비게이션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는 지금처럼의 이런 이 앱솔루트, 그러니까 투뎁스가 부피를 가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동일하게 적용할 때, 자, 여기서는 자, 이렇게 쓰지 말고요. 저 사이트 이전처럼 이렇게 자, 롤렘 입숨이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자, 여기 텍스트 제너레이터라고 쓰게 되면 뭐 만약에 이렇게 이건 메뉴가 아니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자, 말도 안 되는 기능을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하는 거죠. 이렇게 롤렘 입숨 is simple 뭐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텍스트 내용을 이렇게 좀 바꿔 볼게요. 자, 바꿔보면 자, 그러면 이제 되겠죠. 텍스트 내용이 더 길어졌으니까. 자, 길어진 내용이 지금처럼 전달될 때, 자, 여기서처럼 텍스트 내용을 이것 때문에 텍스트 영역이 원뎁스 크기를 늘리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만듭니다. 자, 앱솔루트로 만들게 되면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특징 자체가 본인의 부피를 가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부피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원뎁스는 그대로 유형이 유지가 되고요. 자, 부피를 못 가지게 하는 거죠. 부피를 못 가지게 하고요. 그 다음에 위드는 100%라고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 박스 섀도우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자, 요거는 장식을 위해서 지정을 한 거고요. 자, 일단은 X축으로는 0을 줬고요. Y축으로는 0, 그리고 2픽셀. 그 다음에 RGBA. 자, 이런 방식으로 지금처럼 어둡기를 준 거죠. 자, 이거는 0.1이란 뜻이죠. 0.1의 그런 어둡기를 가지는 형태를 만들었고요. 여기에 따른 li 타입은 중요하지 않고요. li에 a 타입을 지정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뭐 ul의 li라고 해도 됩니다. ul의 li라고 가정했을 때, 자, 이렇게 가정하면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일단은 디스플레이는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덩어리를 내기 위해서 블럭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라인 하이트는 38픽셀. 자, 그리고 텍스트 온라인은 센터. 그리고 폰트 웨이트는 400.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 0.875em. 백그라운드 컬러 흰색으로 지정시켰고요. 그 다음에 컬러는 666 글자 색상이죠. 자, 이런 식으로 지정했다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뭐 트랜지션을 지정할 때 트랜지션은 올로 지정하고 300ms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덩어리를 냈다고 할게요. 자, 흰색 덩어리를 내게 되면 그러면 덩어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텍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 적당한 높이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단독 메뉴 타입으로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죠. 자,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디자인 유형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근데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라인하이트를 썼기 때문에 라인하이트로 부피를 내줄 때는 지금처럼 문제가 있죠. 자, 이때는 지금 행간 정보를 지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일반적인 특징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라인하이트를 지정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대부분의 이제 메뉴들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영역이 1차 메뉴보다 더 커진 유형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디자인을 한번 변경 작업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가로 크기를 지금 100%로 지정하고 있지만, 자, li 타입에서 지금처럼 first child라고 지정하게 되면 이렇게 ul 타입을 지정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만 디자인을 변경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160%라고 만들게 되면요, 한번 160%를 첫 번째 리스트에 있는 ul만 변경했다고 할게요. 자, 변경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여기서처럼 유형이 더 커진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커졌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앱솔루트기 때문에 이 유형들이 잘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게 되긴 하는데 일단은 첫 번째 유형이 커진 걸 알 수 있죠. 근데 메뉴가 시작하는 위치가 지금처럼 0의 위치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내용들을 정렬할 때 중앙에 정렬하는 기법을 이렇게 파크랜드처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자, 남는 영역이 지금 60% 정도가 남기 때문에요. 레프트 좌표를 구할 때 여기에 이제 이게 앱솔루트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그러면 레프트로 한 반절만큼, 자, 남는 여백의 반절만큼 왼쪽으로 당겨주면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위치가 배치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텍스트가 개행시키지 않고요, 메뉴를 안전하게 배치하기 위해서는 투뎁스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처럼 앱솔루트로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 그러면 이제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 메뉴들이 나타나야겠죠. 그죠? 마우스를 올렸을 때 메뉴들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 따른 내용들은 일단은 자, UL에 대한 타입들이 디스플레이 처리가 필요하고요. 이는 기본적으로는 디스플레이 논으로 되어 있다가, 자, 여기다가 이제 마우스를 올리는 상황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올리는 상황을 연출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물론 이제 ECSS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내부, 자, UL LI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그랬을 때 UL에 대한 데이터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UL에 대한 데이터는 자, 디스플레이 블럭이 되는 거죠. 이렇게 블럭이 되면 그러면 보이는 구조로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기본적인 데이터는 가려져 있고요. 마우스 올렸을 때만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구조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따른 요런 조금의 어떤 응용 과정을 좀 가지고자 하고요. 자, 일단은 이제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 조금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몇 시간에 나눠서 이 내비게이션에 대한 구조들을, CSS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